저는 한영희입니다. 올해 62이죠. 평생을 여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아들 혜원이를 서울로 보낸 건 그보다 훨씬 전 일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끊긴 지가 3년째가 되어 가네요. 분식집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수진이네 집에서 얹혀 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고모 혼자 계시지 마시고 서울로 오세요라고 했거든요. 마음 한편으론 서울에 가면 혹시 혜원이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수역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대합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조카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김혜원은 아직도 병원에 있대. 그래? 얼마나 오래됐어? 한 달은 넘었을 거야.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다더라.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김혜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김혜원이거든요.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래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빚이 얼마나 된다고 했더라. 남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2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가자. 저는 급하게 일어서서 뒤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금세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합실에서 이리저리 둘러봤지만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혜원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 병원에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도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게 혜원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뒤로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는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3년이 흘러버렸죠.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고모 서울역에 도착했어. 지금 갈게. 아, 고모.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 타고 오세요. 저는 짐을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아까 들은 대화의 그 김혜원이 우리 혜원이는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서울의 김혜원이 한둘이겠어.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크고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혜원이가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까?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물 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하필 서울에 올라온 첫날에 그런 대화를 듣게 된 걸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으론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여수에서 왔어요. 아, 멀리서 오셨네요. 서울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기사 아저씨는 친절하게 서울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까 들은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혜원, 병원, 빚. 이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택시가 조카 집 앞에 멈췄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군요. 그런데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혹시 이게 운명의 신호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카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모.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예뻤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짐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고모가 할게. 너무 무거워.
괜찮아요, 고모. 민수 오빠도 곧 들어올 거예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아늑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신혼 때보다 집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수진이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웃긴 웃는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지쳐 보였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모는 여수 정리 다 하셨어요. 응, 분식집도 정리하고 다 끝냈어. 이제 서울이 내 보금자리인 셈이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 강민수가 들어왔어요. 저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밝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네, 잘 지냈습니다. 민수는 인사를 하긴 했는데 어딘가 어색했어요. 제 짐을 보고도 들어주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수진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고모진 방으로 들여다 드려요. 아, 네, 죄송해요. 민수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제 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고 가면서도 말이 별로 없었어요. 방에 짐을 놓고 나서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요즘 많이 바빠? 아, 네,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수진이의 대답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말이 별로 없었어요. 고모 밥 맛있어요? 응, 수진아가 요리 솜씨가 늘었네. 정말 맛있어. 감사해요. 민수는 밥만 먹고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가끔 수진이와 눈빛을 주고받는데 뭔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여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수는 정말 조용했어. 서울은 완전히 다르구나.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생활이 힘드시면 다시 내려가셔도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내쫓으려는 말 같이 들렸거든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서울이 낯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민수의 말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 볼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수진이와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나아.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얘기가 있는 거지?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들은 김혜원이라는 이름, 그리고 조카 집의 어색한 분위기.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조카네 집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혜원이와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말겠어요. 저는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분명히 저와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과연 무엇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마련해준 방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옷들을 정리하다가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아, 이 서랍 써도 돼? 네, 고모 거기는 빈 서랍이에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제 옷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맨 아래 서랍이 좀 무겁더라고요. 살살 열어보니까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과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누군가 소중하게 보관해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하나 꺼내서 읽어봤어요. 혜민아, 내가 떠난 뒤 나는 매일 그곳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어. 약속했잖아. 꼭 돌아오겠다고. 편지에 글씨가 흘려 쓴 것 같으면서도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혜민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어요. 수진이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 와. 나는 여기 있어. 서울역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들은 그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김혜원이라는 이름, 병원, 그리고 지금 이 편지의 서울역.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어요.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배경이 서울역 근처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모 아침 드세요. 응, 금방 갈게. 저는 급하게 편지와 사진을 상자에 넣었어요. 뭔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수진아, 이 방 전에 누가 썼어? 아, 그냥 창고로 쓰던 방이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의 대답이 좀 어색했습니다. 창고로 쓰던 방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자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편지 생각이 났습니다. 혜민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왜 서울역에서 기다린다고 했을까?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연인 사이였던 것 같은데. 민수는 아침을 일찍 먹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저와는 어색한 사이였어요. 인사만 하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단둘이 남자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수진아, 혜민이라는 사람 알아? 혜민이요? 누구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이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길에서 들은 이름인데 익숙해서. 아, 그런가요? 수진이가 급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진이는 혜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오후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시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혜원이와 연락이 끊긴 시기와 비슷했어요. 편지 봉투에는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다세대 주택 주소였어요. 그 주소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혹시 가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정말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혜민이와 함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헤어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혜민이라는 사람은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 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서울에 온 첫날 김혜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바로 다음 날 혜민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둘 다 서울역과 관련이 있어요. 혹시 이 편지의 주인이 수진이일까? 아니면 민수일까? 둘 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가 혜민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수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이 방에서 혹시 뭔가 발견한 거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청소하다가 혹시나 해서. 수진이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뭔가 아는 게 있구나. 하지만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민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혜원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막연한 느낌이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그 주소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메모해서 나왔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시장에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서 그 동네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이 좁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주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동네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3층 건물인데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층, 3층. 드디어 도착했어요. 문패를 보니까 301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과연 벨을 눌러도 될까? 혹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저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혜민 씨 계세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조금 열렸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혜민이는 여기 없어요. 그럼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여성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길래 혜민이를 찾으시는데요? 제가 이 편지를 발견해서요. 저는 편지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여성이 편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어요. 어디서 이걸 구하셨어요? 조카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조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여성이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어요. 민수였습니다. 조카 사위 강민수가 3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 여기 왜 있어? 민수도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여성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편지 주소를 찾아온 거야. 너는 왜 여기 있어? 민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여성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민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이분이 혜민 씨예요. 아니에요. 제가 혜민 누나예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혜민이 여자였다니. 그럼 편지의 내용은 뭘까? 민수야, 너 이 사람들과 어떤 사이야? 어머니 사실은 민수가 말을 꺼내려는데 여성이 손으로 막았어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요?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아니야, 여기서 얘기해. 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때 혜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지금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좀 더 때를 기다려주세요. 무슨 때를 기다려? 내 아들 얘기잖아. 제가 혜원이 이야기를 하자 두 사람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분명히 혜원이와 관련된 일이구나. 혹시 우리 혜원이가 여기 있었어? 어머니, 민수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혜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으면서 저만 모르고 있어요. 제발 말해줘. 혜원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민이가 불쌍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혜원 오빠는 혜민아. 민수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혜민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다 아는 주제에 왜 나만 속이는 거야. 그 순간 혜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구나. 아주머니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혜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꼭 말해줘야 해. 네, 약속드려요. 저는 민수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혜원이가 많이 아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수진아.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진이한테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수진아, 앉아. 할 말이 있어.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편지를 발견한 것, 그 주소를 찾아간 것, 그리고 민수를 만난 것까지. 고모 그 편지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내 방 서랍에서. 너희가 모른다고 했잖아. 수진이가 민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고모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수진아,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오빠 이야기죠? 그래, 혜원이 이야기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혜원이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수진아, 울지 말고 말해. 고모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민수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혜원이 형이 3년 전부터 우리하고 연락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너희하고 연락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혜원이가 저와는 연락을 끊고 조카네와는 연락하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형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이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고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졌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머리가 어찔어찔했습니다. 혜원이가 그런 큰 빚을 지고 있었다니. 그래서 연락을 끊었구나. 그래서 너희가 도와준 거야? 처음에는 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워낙 금액이 커서.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자기들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럼 혜원이는 지금 어디 있어? 수진이와 민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더 심각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원? 어디가 아파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말을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우울증도 심해져서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병원이야? 당장 가볼게. 고모 잠깐만요.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혜연이 오빠가 고모 만나는 걸 힘들어해요. 왜? 엄마한테 왜? 자기 때문에 고모가 고생할까봐.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부끄럽다고.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바보 같은 아들. 엄마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혜민이라는 여자가 돌봐주고 있는 거야. 네, 혜연이 오빠 친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편지의 내용, 서울역에서 들은 대화, 철수 씨 가본 사람. 모두 우리 혜원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혜원이 오빠가 준비되면 직접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준비한다는 게 말이 돼? 수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형을 더 많이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못난 엄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원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는 건강하고 씩씩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누워 있다니.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앉아? 고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서 수진아. 너 잘못 없어. 아니에요. 혜원이 오빠가 처음 연락 왔을 때 고모한테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고모가 혜원이 오빠한테 가셨을 거예요. 그럼 더 빨리 해결됐을지도.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진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내일 병원 가자. 혜원이 오빠가 싫어할 텐데요. 상관없어.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 아들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와 민수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철수 씨가 말한 곳이 여기였구나.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서 혜원이 이름으로 찾아봤습니다. 정말 입원해 있더라고요. 7층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어떤 모습일까? 많이 아플까? 7층에 도착해서 간호사실에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보호자시죠? 네, 어머니입니다. 간호사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시라고요? 보호자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박혜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혜민이가 복도에서 나타났어요. 어제 만난 그 여성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셨군요. 혜민 씨, 혜원이 어떻게 지내? 혜민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상담실에서 얘기해요. 상담실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도 함께 앉았어요. 혜민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혜원 오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아?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해 시도를 몇 번 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해라니. 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한 달 전부터 급격히 나빠졌어요. 빚 독촉이 심해지면서. 혜민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혜원이는 처음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대요. 그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혜민 씨는 혜원이와 어떤 사이예요? 대학교 동기예요. 혜원 오빠가 힘들어할 때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인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도와줬다니.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을까? 아주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특히 혼자 계신다고 하니까 더 그랬어요. 바보 같은 아들. 엄마가 뭐 하려고 있는 건데. 지금 만날 수 있어? 아주머니를 만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자기 모습이 부끄럽다고 해요. 성공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장 데려가. 혜민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혜원 오빠.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충격 받으실 수도. 상관없어. 내가 볼게.
결국 혜민이가 저를 병실로 데려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변했어도 내 아들이야.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혜원아. 제 목소리를 듣고 혜원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엄마? 혜원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혜원아, 엄마야. 침대 옆에 앉아서 혜원이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말랐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원이가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엄마가 뭐 하려고 있는 건데. 혜원이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혜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자꾸 일이 꼬이고 빚만 늘어가고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혜원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혜원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사업이 망하고 나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혜원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혜민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말렸거든요. 저는 혜민이를 다시 봤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혜민아, 정말 고마워. 우리 혜원이 돌봐줘서. 아니에요. 제가 혜원 오빠를 좋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혜민이가 혜원이를 좋아한다니. 혜원아, 너 혜민이 마음 알고 있어? 혜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민이가 얼굴을 빨갛게 했어요. 저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혜민이가 돌봐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모두들 저한테 말하기를 꺼려했는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이시군요. 혜원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원아, 이제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빚이 너무 많아요. 상관없어. 분식집 팔아서라도 갚을게.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 혜원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병원 상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의사 선생님,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혜원이 치료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 혜원이 치료에 집중하고 빚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기로 해요. 혜원이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민수야, 고마워. 형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모, 제가 아는 변호사도 있어요. 빚 정리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혜민이도 계속 혜원이를 돌보겠다고 했고요. 저는 혜원 오빠 옆에서 치료받는 걸 도와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혜원이 주위에 있구나.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의 이런 마음이 환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혜원 씨도 금방 좋아질 거예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혜원이한테 말했어요. 혜원아, 엄마가 매일 올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당연한 거지. 혜민이가 저를 배웅해주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혜원 오빠가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혜민아, 너야말로 고마워. 우리 혜원이 잘 부탁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와 긴 얘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혜원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네, 그래서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너희도 많이 걱정했겠구나. 혜원이 오빠가 아주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모 이제 함께 혜원이 오빠를 돕죠.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혜원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혜민이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혜원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여자니까요. 늦은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역에서 들은 그 이름이 시작이었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혜원이가 어디 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누가 돌봐주고 있는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혜원이를 돌보고 빈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죠. 그리고 혜민이라는 좋은 며느리감과도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혜원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혜원이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혜원이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에서 좋은 얘기 들었어요. 뭔 얘기? 다음 주부터 외출이 가능하대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혜원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혜민이도 매일 와서 혜원이를 돌봤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혜민아, 우리 혜원이 좀 나아진 것 같지?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혜민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주머니, 저도 혜원 오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빈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었어요. 제가 여수집을 팔고 수진이네서도 도와주고 혜민이도 자기 적금을 깨서 보태줬습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혜원이가 미안해했어요. 뭔 소리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혜민이는 가족도 아닌데. 혜민이도 우리 가족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혜민이가 얼굴을 빨갛게 했어요. 어느 날 혜원이가 외출 허가를 받아서 같이 서울역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혜원이가 신기해했어요. 엄마, 여기서 처음 김혜원이라는 이름을 들으셨다고 했죠? 그래,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서서 혜원이와 얘기했어요. 혜원아, 내가 연락 끊었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죄송해요, 엄마. 이제 그런 일 없겠지? 네, 앞으로는 뭐든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혜원이 손을 꼭 잡았어요. 혜원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알고 있어요. 그때 혜민이가 오더라고요. 혜원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엄마랑 함께 나와서. 셋이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혜원아,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 다시 일을 해야죠.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도 돼. 혜민이가 말했어요. 혜원 오빠, 제가 알아본 일자리가 있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봐요. 고마워, 혜민아.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어요.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 후 혜원이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수진이네 집에서 다 함께 모여서요. 혜원 오빠 축하해요. 수진이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고맙다, 수진아. 민수도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형, 이제 새 출발이니까 힘내세요. 고마워, 민수야. 저는 혜원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혜원아, 정말 다행이다.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혜민이 덕분이지. 혜민이가 부끄러워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혜원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혜민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혜원이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구나. 그래, 언제? 일자리부터 구하고 나서요.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2달 후 혜원이가 혜민이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요.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저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고모 정말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했어요. 응, 여수에서 평생 했던 일이니까. 도와드릴게요. 혜원이와 혜민이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분식집이면 손님 많이 올 거예요. 분식집 준비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혜원이도 건강해지고 혜민이라는 좋은 며느리감도 생기고 드디어 분식집 개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혜원이, 혜민이, 수진이, 민수까지 모두 와서 도와줬어요. 첫 손님은 동네 학생이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떡볶이를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어머니 맛있어요.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오후에 혜원이와 혜민이가 왔어요. 엄마 장사 잘 되세요? 응, 첫날 치고는 괜찮아. 다행이에요. 혜민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 혜민아. 저녁에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네요. 혜원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는? 저도 좋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다행이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뭘?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혜원아, 엄마는 절대 널 포기할 수 없어. 알아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분식집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터전이구나. 혜원이도 건강해지고 혜민이라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